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 내 사이버 안보 담당 부처 4곳이 정부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금융범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단체 비글보이즈를 지목하면서 이들이 세계 각국의 현금 인출기 ATM 시스템 등에 접속하는 수법으로 약 20억 달러를 빼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및 기반시설안보국 시사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와 사이버사령부가 26일 북한 해킹단체 비글보이즈에 대해 사이버 금융범죄 합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사이버안보 담당 정부 부처들은 미국 주요 언론사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동시에 알렸습니다. 사이버안보 부처들은 비글보이즈의 존재를 처음 알리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범죄 활동을 가리키는 히든코브라의 대표적 하위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글보이즈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아 지난 2014년부터 활동해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시스템 등을 노린 현금 탈취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부터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칠레, 멕시코, 스페인, 토고, 가나 등 38개국 금융전산망이 비글보이즈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cyber-enabled tactics to steal money. North Korean government cyber actors have made hundreds of millions of US dollars and are likely a major source of funding for the North Korean regime. 비글보이즈는 기존 북한 해커들과 마찬가지로 원격 인터넷 접속 방식에 기반을 두면서 취업 소식 등으로 가장한 이메일을 보내 표적이 된 사용자가 10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이 프로그램이 빼낸 개인 금융 정보로 해커가 해당 금융망에 접속한 뒤 국제 송금망을 원격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ATM 등의 해당 금융 전산망에 침입해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탈취한 돈은 최종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방식 자체는 기존의 북한 사이버 범죄 행위와 유사하지만 잘 짜여진 계획과 훈련 그리고 간첩 활동에 버금가는 사이버 작전을 수행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경보 발령 부처들은 밝혔습니다. At United States Cyber Command, we work with our U.S. government and allies to take action against this bad cyber behavior. 합동경보를 발령한 정부 부처들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들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안보 감시망 회피 전술을 정교화하는 등 비글보이스의 사이버 작전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파괴적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상하원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최종 처리하기 위한 조정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싱크탱크, 정책 연구단체들이 권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 제출된 주한미군 감축 제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 감소와 연계한 하원의 조항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25일 상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 보고서를 통해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주한미군 철수 금지 조항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하원 법안에 담긴 조항을 현명하다고 평가하면서 하원의 조항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달 가결된 상원과 하원의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각각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한 후 일정 기간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 사용 금지 기간을 상원은 90일, 하원은 6개월로 명시했습니다. 하원은 더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하고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막을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Our committee believes that the U.S. presence there, in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armed services, is what has stopped North Korea from starting a war. It is a sufficient deterrent to stop them from being more aggressive than they've been, and we want to maintain that relationship. 워싱턴의 또 다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중럽 패권 경쟁에 따른 미군 병력의 효과적 재배치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나 이란 등 국제 테러 조직과 같은 위협 대응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이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예고 없이 우선순위를 재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급 최신 항공모함과 B-2원 스텔스 폭격기, 콜롬비아급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같은 프로그램은 미국의 성공적 패권 경쟁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이 법안에서 승인한 약 7,400억 달러 예산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의 카토 연구소는 상원 국방수권 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여파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군사적 관점으로만 패권 경쟁을 보는 법안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상원과 하원은 한 달가량의 장기 휴회를 마치고 다음 달 워싱턴 업무에 복귀합니다. 상하 양원 군사회 지도부는 복귀 후 곧바로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조정 협상에 들어갑니다. VN 뉴스 이조은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으며 미국은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주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레베카 로스 대변인은 25일 트위터 글을 통해 비건 부장관이 모르글로프 차관과의 만남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계속돼 있으며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다른 협력국들 그리고 동맹국들과 지속적인 조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영내 현안과 국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리투아니아 방문에 이어 25일에는 러시아에 도착했고 이후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이동한 후 27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의에서 영내 안보와 인권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26일 유엔이 주최한 화상 행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위한 북한의 협상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화상 행사에 참석한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의 실비오 곤자토 부대사는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행동 계획에 착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서유럽 국가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제랄딘 번 네이슨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사는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을 대표해 발언한 당딘귀 유엔 주재 베트남 대사는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면서 영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유관국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실험 반대의 날은 구소련이 450회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한 카자흐스탄 내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이 1991년 8월 29일 폐쇄된 것을 기념해 카자흐스탄을 주축으로 다수 국가들이 지원해 2010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의 해킹 범죄 조직 탈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커들의 신원 확인에 실패했다며 법원에 궐석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 변호인은 25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궐석 재판 요청서를 통해 피고로 지목된 신원 미상 인물 2명에게 소송 내용을 통지해 이들이 관련 절차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들은 소장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가 소장에 응답해야 하는 시한도 지났다며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에 궐석 판결을 요청한다면서 피고들이 이용한 미국의 한메일과 지메일 그리고 한국 한메일과 다음 이메일 계정 등으로 소송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궐석 판결은 소송의 피고소인이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2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해킹그룹 탈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소장과 함께 공개된 성명에는 탈륨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과 함께 탈륨이 이용한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 50개가 있었는데 VOA 확인 결과 이들 도메인의 등록인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불가리아 등 6개 나라의 소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